네, 안녕하세요. 젠트리피케이션 단계 및 대처 우선순위 지표에 대해 발표할 데이베 팀의 손지영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높아지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이탈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대 홍대, 가로수길, 이태원 등의 상권의 죄세태를 불러왔던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예시로 과거 이태원은 독특한 분위기로 인기를 얻었지만 임대료가 매우 높아지며 소상공인들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를 대형 프랜차이즈로 채우고 이에 이태원은 특색을 잃고 급격히 쇠퇴되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쇠퇴를 막고 상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적절한 시점에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러한 현상을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를 극복하고자 젠트리피케이션 단계를 구분하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선행 연구 모두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변화 현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변화가 둔화되는, 즉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미 심화되어 쇠퇴하고 있는 상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 단계를 4단계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과정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젠트리피케이션 변화뿐만 아니라 현재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포지셔닝 맵을 고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6개의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단계와 보다 세분화된 11개의 대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젠트리피케이션 변수 산정입니다.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은 상권 활성화로 인해 창폐업, 프랜차이즈 비율이 증가하고 젊은 층이 모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저희는 여러 선행 연구를 조사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젊은 층 생활 인구, 음식점, 소매점의 개폐업 수와 프랜차이즈 수, 그리고 매출액과 공시지가 변수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선행 연구의 엘키주스, 즉 입지상 지수 공식을 사용하여 상권별로 상대적인 값으로 변수를 변환하였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따라서 앞서 연도별로 구한 LQ 지수를 증가율로 변환한 후 아래와 같이 합산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타 연구의 위험도 측정 방법을 참고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지수에 따른 변화 단계를 구분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실제 결과의 예시인데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압구정 로데오와 가로수길의 변화 단계는 저위험으로 다소 낮게 구해졌습니다. 이는 이미 두 지역이 모두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는 단계를 넘어 변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저희는 변화 단계와 상권의 현 상태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상권 활성화 지수를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지수는 현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현재 연도의 LQ 값을 합산해서 구했고요. 해당 지수 역시 통계적으로 단계를 구분하였습니다. 따라서 활성화 정도에 따라 완숙, 성숙, 성장, 도입 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구한 젠트리피케이션 변화 지수를 X축으로, 상권 활성화 지수를 Y축으로 가지는 포지셔닝 맵을 고안하였는데요. 따라서 각 단계를 조합해서 오른쪽 표처럼 정의하고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 각각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쇠퇴 단계는 상권 활성화 지수가 높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변화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입니다. 해당 영역에는 과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겪었던 가로수길, 이태원, 명동 등이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해당 분류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 단계는 젠트리피케이션 변화와 상권 활성화가 모두 가장 높은 영역인데요. 따라서 이후 상권이 쇠퇴하지 않도록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위험 단계는 상권이 거의 성숙한 상태이며 젠트리피케이션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권인데요. 해당 지역은 고위험 단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계 단계는 상권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 변화 정도도 높은 상권입니다. 실제 해당 영역에 속한 물레 등의 경우 2019년 이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가시화된 상권임을 기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의 단계는 젠트리피케이션 변화가 확인되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곳입니다. 따라서 상권이 성장함에 따라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단계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보다는 지역 활성화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6개의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단계를 제시하였는데요. 같은 단계 내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변화 정도에 따라 순위를 구분하였고 총 영역에 따른 11개의 대처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직관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저희가 실제 구현한 대시보드인데요. 연도를 설정해서 원하는 시기에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단계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맵 위에서 여러 상권을 비교 분석하는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상권법에서의 활용입니다. 지역 상권법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거나 쇠퇴하는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시행되고 있는 법인데요.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이 아닌 문제 발생 후 대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앞서 제안한 대시보드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예상 지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저희가 제시한 지표를 활용해서 한양대 앞 상점과의 변화를 살펴본 그림인데요. 실제 2019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단계가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단계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활용한다면 문제 예방을 위한 지역 선정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상권법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면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의 입점이 제한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업종에 따라 제한을 조절해야 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위험 단계로 진단된 세 상권을 살펴보았는데요. 프랜차이즈의 LQ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업종별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매점 프랜차이즈가 많은 서울대 입구역은 해당 프랜차이즈만을 제한하고 반대 상황인 독산역은 음식점 프랜차이즈만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LQ 지수를 활용한다면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더욱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권법에서는 상권의 임대인, 임차인, 심지어 거주민까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시한 대시보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공론화하고 상생 협력에 대한 문제 의식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희는 상권의 변화 정도와 현 상태를 동시에 고려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다시 바라보았는데요. 이를 포지셔닝 맵으로 구현하여 젠트리피케이션 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해서 진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또한 저희가 구현한 대시보드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단계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모니터링한다면 위험 예상 지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상권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지표를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